네,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시장에서 트레이딩하고 있는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제가 그간 알트코인 영상들 통해서 좀 낙관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도지코인 영상 중간에 이제 기술적 분석해드리면서 한 차례 딥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 지금도 시장을 약간은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한 번 더 깊은 코로나 페닉셀에 버금가는 딥이 한 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꼭 인지하시고 시장 대응하시는데 꼭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좀 여러분들께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혹시나도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뭐 댓글이나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편하게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었죠. 은행권 리스크. 은행이 무너질 때 이제 헤지펀드들은 공매도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로 이렇게 금융위기로 인해 돈을 벌게 된 거죠. 근데 과연 이 위기가 지금 끝난 걸까요? 이 실리콘밸리뱅크,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난 걸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이 위기가 나오게 된 거 지금 장단기 국채 금리 차이가 국채 수익률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거는 뭘 의미하냐? 지금 이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것만 봐도 장기 국채 금리가 더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증가한다라는 뜻인데요. 이는 이만큼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을 철석같이 믿은 은행권에서는 채권에 풀 베팅을 해버린 거죠. 하지만 지금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은행 보유 채권들이 모두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중소형 은행뿐만 아니라 대형 은행에도 포함이 되는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약간 기대 인플레가 낮아지고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좀 높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은행들도 위기를 겪고 기대 인플레도 좀 낮아지고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유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가. 지금 유가 선물이 이렇게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죠.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죠. 그간에 쭉 하락세를 탔는데 그러면서 좀 기대 인플레가 낮아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건데 다시 유가가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보시면 뉴욕 유가가 1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여파는 지금 오펙 플러스의 감산 여파로 인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여기 안에 이제 러시아 등 약간 반미 성향의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사우디는 지금 미국 편에 서냐 아니면 반미 국가들 뭐 러시아, 중국 이쪽 편에 서냐 저울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좀 강하게 감산을 하면서 사우디가 거의 반미로 돌아선 듯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가 상승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글로벌 경제에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지금 고용 시장도 안 좋아지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유가가 수요와 관계없이 공급에 따라 올라가게 된다면 이거는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제 미국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을 어떻게 다시 후드려 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위험한 이유가 수요와 관계없이 공급을 통해 유가가 끌어올려지게 되면 흔히 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수요 감소와 이제 물가 상승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면서 좀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유가 충격 지속 가능성은 이제 막 사우디가 반미로 돌아서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거는 사우디 네옴시티와도 관련이 있는데 사우디가 네옴시티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선 유가를 끌어올려 놔야 됩니다. 끌어올려 놔야 돼요. 그래서 좀 이게 원유 선물과 현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서 백워데이션, 즉 선물 계약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은 백워데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여태까지 좀 강세장의 신호였어요. 강세장의 신호. 그래서 백워데이션은 미래의 가격 하락을 예고해서 생산자의 공급량 증가
제한해 유가를 상승시키고 감산과도 관련이 있죠. 그리고 트레이더들이 더 저렴한 장기 원유 선물 계약을 매수하도록 유도한다. 이건 원유 카르텔이 이렇게 좀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오펙 플러스의 원유 감산과도 좀 맞물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백워데이션이 발생됐을 때 유가는 오르는 경향이 있었고요. 반대로 현물 가격이 높거나 결제월이 멀어질수록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거나 결제월이 멀어질수록 선물 가격이 높아지면 콘탱고라고 합니다. 콘탱고. 이게 나타났을 때는 유가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백워데이션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도 유가의 강세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되고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할 우려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워렌 버핏이 지금 옥시덴탈 주식을 굉장히 강하게 추가로 매수를 하고 있죠. 이제 에너지 기업의 지분을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이렇게 강하게 추가 지분을 늘리는 건 버크셔가 지금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기업들 가운데 탑 10 안에 드는 수준입니다. 왜 워렌 버핏이 지금 이렇게 에너지 기업 주식을 쓸어 담고 있을까요? 당연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모두가 뭐 실리콘밸리 뱅크, 뭐 크레딧 스위스 이런 거 다 인수되고 잘 풀려 나가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크레딧 스위스 주총에서 이렇게 말했죠. 은행 신뢰 잃어 죄송. 네, 은행은 신뢰를 잃었어요. 자신들도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UBS와의 합병이 유일한 대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UBS가 이제 스위스 금융당국 주도로 강제로 인수가 됐죠. 크레딧 스위스가 UBS에 거의 강제 인수가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더 안 좋은 거예요. 더 안 좋은 거. 이 크레딧 스위스에서 발생한 리스크가 오히려 UBS까지 이어질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을 잠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메이저 은행들도 이런 위기를 겪을 수 있다라는 걸 잠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UBS는 이제 SVB 인수한 퍼스트 시즌도 매수로 한다고 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이죠. 이거 눈 가리고 아웅. UBS도 오히려 더 위기를 겪을 수 있고 퍼스트 시티즌도 오히려 실리콘밸리 뱅크를 안게 되면서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터지고 있는 게 또 이겁니다. 이거 MBS도 좀 위기가 터져가고 있어요. 이거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하는 건데 부동산 대출 채권을 묶어서 만든 겁니다.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가격 이제 한 20년, 21년 피크 치고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쌓인 이런 MBS로 인한 손실이 엄청나게 커요. 이거는 연준도 이렇게 해서 손실을 보고 있고 미국 메이저 은행들도 이렇게 해서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위로 크게 올라오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면서 이런 주거용 부동산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미국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런 MBS도 많이 은행에서 끌어당기게 되고 또 주거용 MBS까지 은행이 엄청나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주택시장까지 차갑게 식으면서 MBS도 큰 손실을 가져올 거다라는 예상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랙스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랙스톤이라는 이제 펀드에서 부동산 펀드 리츠를 내놨습니다. 리츠를 내놨는데 이거 돈 돌려달라고 6조 환매 요청이 들어왔어요. 6조 환매 요청이.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매도세가 더 커지겠죠. 부동산 매도세가 더 커지면 이 MBS의 손실 역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면 부동산 대출 채권도 이자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이건 이제 좀 뇌관이 터지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블랙스톤은 2017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펀드에 들어왔어요. 리츠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2017년, 18년, 19년까지 상업용 부동산은 그때가 좀 피크였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이 20년, 21년까지 더 늦게 피크를 쳤죠. 자, 어떻게 될까요?
거의 호황기에 들어온 이 블랙스톤의 부동산 리츠, 이게 지금 환매, 6조 환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역시 새로운 위기, 리스크로 터지게 되겠죠. 여기에 일론 머스크까지 새로운 금융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비춰지는 이미지가 뭐 도지코인이나 뭐다 괴짜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보면 우주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그가 먼저 선점하고 돈이 될 거라 생각했던 건 모두 다 돈이 됐어요. 결국에는 모두 돈이 됐죠. 지금 새로운 금융위기가 오고 있다 경고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사실 돈 냄새를 굉장히 잘 맡고, 오히려 이 사람은 그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새로운 금융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코베이시 레터라는 곳은 향후 5년간 2조 5천억 달러 이상의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부채가 만기할 거라고 도래했고, 이는 역사상 그 어떤 5년보다 많은 규모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금리는 2배 이상 올랐고 상업용 부동산의 점유율은 60, 70%다. 이 상황에서 제출을 재융자하는 건 엄청나게 비싸고 다음 주요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죠. 여기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를 동조하면서 이것은 가장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다. 모기지 역시, 주거용 모기지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이런 위험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MBS를 안고 있는 주요한 은행들은 미국의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미국의 메이저 은행들이 되고 있죠. 그리고 UBS나 혹은 뭐 이번에 실리콘밸리뱅크를 품은 주요 은행, 미국의 주요 메이저 은행도 이런 MBS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채권에 풀베팅을 해놨는데 유가가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위험성이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시장은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약간 비이성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위기가 터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해요.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코스피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새로운 위기점에 봉착해 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도 이렇게 랠리가 베어마켓 랠리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랠리가 나왔을 때 저항대에서 막히고 더 큰 하락을 불러왔고요. 여기도 랠리 이제 저항대가 되겠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저항대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올라간 뒤에 다시 하락 전환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고요. 코스피도 이제 저항대, 첫 번째 저항대에 다시 맞게 됐습니다. 여기서 돌파를 할지 아닐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 위에서 다시 저항을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갭이 발생했죠. 코스피도 하락 갭이 발생했는데 이걸 메꾸면서 좀 하락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도 위험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상화폐 시장을 봐야 되는데 가상화폐 시장도 위험해요. 지금 이 저항대 있죠. 저항대에서 맞물리면서 약간 베어 플래그 형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렇게 전개됐던 흐름만 봤을 때는 강세장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일단 지금 당장도 약간 이렇게 베어 플래그 혹은 쐐기형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가 그려지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힘을 많이 잃었어요.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거쳐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폭이 크게 그리고 넓게 길게 구조물을 만들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도미넌스 보시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 보시면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가 저항대를 돌파하고 좀 도미넌스도 일부 꺾이면서 도미넌스도 이렇게 올라왔던 도미넌스가 단기적으로는 일부 꺾이면서 좀 지금까지 나왔던 상승 중에선 가장 위험한 흐름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약세 구조물을 만들면서 도미넌스까지 조정을 받고 있고, 이더리움의 지금 금, 토, 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는 좀 강한 흐름이 예상이 돼요. 즉 알트코인들의 강한 흐름이 지금 예상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 채널 영상 하단 이렇게 보시면 제가 트레이딩룸 입장 문의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여기 카톡방에서는 이제
여기서 상승 관점에 대해서, 여기서 단기적인 알트코인의 강세, 이더리움의 강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롱 전략에 대해 좀 공유를 드렸고요. 어제 이렇게 낙폭이 나왔을 때 롱 전략을 공유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건 트레이딩 뷰에도 동일하게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추세 매물대 지지 피보나치 되돌림 0.5 구간, 그러면서 이더가 강추세를 이어줄 거라면 이 자리는 2100불까지 오지 않아야 될 자리라 생각함이라고 코멘트를 올려드렸죠. 지금 마지막으로 저는 알트코인 강세장을 예측하고 있고, 그 이후에 나올 시장은 파멸적인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제가 오늘 전반부에 설명드린 은행 리스크와 유가 상승이 숨겨져 있고, 또 부동산발 리스크도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지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단기 상승의 최고점, 이제 알트코인은 금토일 다음 주 초까지 좀 상승을 만들어 줄 거고, 비트코인은 횡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고점 구조물을 명확하게 만들 거라고 봅니다. 결국엔 여기서 하락 전환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파멸적인 하락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 페닉셀의 버금가는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코로나 페닉셀 당시에 하락폭이 거의 62%까지 나왔을 겁니다. 좀 더 이거 잘 그려보면 62%까지 하락이 나왔어요. 여기서 동일하게 60% 가까운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작년 저점을 갱신하고 거의 11,000불, 12,000불 이때까지 하락하는 정말 파멸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락에 대비할 거면 지금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알트코인 물론 움직임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저점을 내리고 저점을 갱신하고 올라갈 만한 그림을 그려주는 알트들도 제법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지코인도 그중 하나고요. 도지코인의 이제 파더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까지 금융위기를 보고 있어요. 금융위기를 보고 있는 와중에 또 어제는 도지코인이 트위터 마크가 다시 바뀌면서 급락이 나왔죠. 일론 머스크는 다시 모든 도지코인을 쓸어 담을 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을 그만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현물을 매도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카톡방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25,000불을 돌파할 때 저는 현물을 많이 담았고, 지금은 다시 매도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전 더 큰 하락을 예상하고 있고, 더 큰 하락이 나올 경우에 다시 현물을 담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현물이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가더라도 이건 뭐 제 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죠. 당장은 하락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는 이런 금융권의 불신과 리스크, 그리고 유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속도의 조절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보고 있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엔 이건 은행에 굉장히 안 좋은 거겠죠. 특히나 채권을 많이 풀베팅을 했던 은행들에는 엄청난 손실을 불러오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마냥 낙관적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절대 생각이 들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은 비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가, 그거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시장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오늘 설명드린 부분들, 궁금하신 점들이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피드백 남겨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